윤석열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11강, 내가 이 강의를 한 달 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이 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강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22년 9월 내가 8월 5일 날 22년 8월 5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공직자가 범죄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SSPP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만 이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실패의 책임자들 문재인, 조국,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이렇게 썼는데 사실 문임 노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 5명이 핵심 인사죠. 윤석열을 끌어들인 단호 경영으로 본 윤석열 정부 그 참상의 원인이 뭔지를 계속했습니다. 여기 한 몇 편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36강에서 윤석열 리더십이 최악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쭉 여러 사람들 인사평가 역량진단 결과가 나오고 이제 136강에서 드디어 윤석열, 문재인, 이낙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23년 7월 3일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24년 12월 4일 날 윤석열 12월 4일이면 계엄하고 바로 다음 날이죠. 성취예측 모형으로 본 윤석열. 성취예측 모형으로 본 역량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어요. 자세하게 그거를 증거를 갖다 들이대면서 그것을 코딩해야 되는 이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서 인사평가 방법론을 대전환해서 인사평가를 하자.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대강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피토하는 심정으로 65강에 12월 7일 날 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10몇 개를 했을 겁니다. 비상계엄 원인 분석으로.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은 거짓말에 거짓말 퍼레이드를 했어요.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거짓말한 것만 내 기억에 나는 것만 정리한 겁니다. 10가지를 정리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계엄 끝나고 나서 2가지가 더 추가된 거죠. 청와대 기능을 국민적 합의 없이 용산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서 뭐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지로 들어간 거지. 자기 이익을 찾아서 사지로 들어갔습니다. 2번째, 이태원 참사 사전 사후 대책이 반인륜적 행태였어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방안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제3자 배상 방안을 마련해서 그대로 하겠다고 한 거죠. 친일 반중 외교에 따른 국가 주권과 국민적 삶의 기반을 파괴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함으로써 농촌이 소멸하고 국토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대통령실 도청 사건으로 인한 안보 기능을 상실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괜찮다고 우리 우방이라서 괜찮다, 동맹이라서 괜찮다 이런 개소리만 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국정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국정을 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를 국정 파트너라니 자기 마누라를 국정 파트너로 해. 가족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죠.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폭발한 원전의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특수활동비
를 전부 삭감했더니 그거 삭감했다고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보태죠.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직접적 동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전부 제가 생각한 12가지. 이것은 모든 것이 사실 또는 진실이 아닌 거짓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이자 미래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윤석열이 직접 한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마 그 마약 뭐와 같은 얘기를 뭐 하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것은 국가의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룬트노움인데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근본 규범은 뭐냐면 인간의 삶의 지침과 같은 거예요. 가이드라인이죠. 국민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헌법적 규범이라고 말하고 그러죠. 이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갈 수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더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를 우리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해나가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힘 있는 사람이 뭐든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은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했어요.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죠. 고대 시대에. 그러나 중세를 빠져나오면서 13세기인가? 13세기경에 마그나카르타죠. 마그나카르타로부터 시작한 법률 체계는 근대화되어 오면서 우리 오늘날까지 왔어요. 마그나카르타는 왜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법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야 오늘날에는 일반 주권자인 시민들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껏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 규범이고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합의 체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합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일거에. 이 근본 규범은 헌법은 우리에게 한국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 짐승과 같은 거죠. 끔찍하고 무섭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더러운 짐승이 네 번째 나타내는데 그가 바로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김건희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이 조작 퍼레이드, 거짓말 퍼레이드죠. 줄리를 조작했어요. 자기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조작하고 학력 조작하고 경력 조작하고 논문 조작하고 건국대가 아니라 건국대가 아니라 뭡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맨날 잃어버려요. 건국대가 아니고 무슨 대학이죠? 단국대학인데 아니 나라국자 대학 들어가는데 국민대 맞아 국민대 나는 왜 이렇게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내가 이거 나라국자 들어가는 대학 이걸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게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건국대가 아니고 내가 고쳐놓을게요. 최은순과 은행잔고 조작하고 주가 조작하고 사진으로 이미지 조작해 대통령실에 나오는 사진은 다 센터에 누굴 중심으로 서 있어. 김건희 중심으로 됐죠. 사진으로 자기 이미지. 그렇게 되면 자신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생각이죠. 명품 쇼핑백 봤더니 이제는 명품 쇼핑을 해.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호객꾼이 자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야. 종점을 조작하고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조작하고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만들어내고 비상계엄을 하고 이건 김건희 때문에 비상계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 명태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 조작 행위는 마찬가지로 헌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보편적 삶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방식이죠.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헌법적 규범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잃고 외양간을 안 고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외양간을 고칠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소를 잃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